8월 24일 목요일, 7월 28일에 22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1차 목표 200만원으로 500만원 만들기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00만원을 출금을 하였고요. 2차 목표 300만원에서 600만원 만들기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매 일지 보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눌림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그 상승이 더욱더 커졌던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 6%대로 마감이 됐지만 그 개장 전 거래에서는 플러스 8%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승이 유지가 되어 준다면 오늘 나스닥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매 일지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종목은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주가와 조금 상관관계가 좀 깊은 것 같아서 그쪽을 먼저 주목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ISC라는 종목이 그 한미 반도체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ISC가 신고가를 넘기는 요런 정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매매 일지는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1분 봉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뒤로는 힘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ISC가 반도체 중에서 장 초반엔 대장주였는데 나중에 TFE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상한가가 결국 풀리면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TFE가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ISC를 매매를 하면서 그 한미 반도체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매매를 했던 이유는 일단 장초반 갭상승이 좀 크게 떴습니다. 얘가 보면 플러스 6%대로 시작을 했는데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관망을 하다가요, 눌렸을 때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작도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좋게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발 매수세라는 게 일단은 들어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내역 보시면 일단 처음에 여기 눌림에서 잘 잡아서 여기서 잘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길래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여기까지 분할 매수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한번 더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더 사게 됐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 주길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을 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한 이유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 거에 반해서 한미 반도체는 반등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관심을 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고 그 뒤로도 결국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국내 증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매한 것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건 이제 큐렉소랑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어요. 일단 오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공개가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엔비디아가 AI 관련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료 쪽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이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오늘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큐렉소를 먼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서 그냥 짧게 손절을 하고 나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매매를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일단 매수한 다음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약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짧게 노리고 다시 자리를 새로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의 주가입니다. 오늘 고가가 9%대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고 있을 때 6%대에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퍼클로버 X가 재료가 괜찮았구나. 그래서 이게 오늘 당일날 이렇게 올라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버 X가 오후 4시에 그 서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 종료까지는 일단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HTS의 뉴스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주하고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AI, 클로바 X 파트너십 효과 이런 내용의 특징주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뭐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전에도 나오고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수가 일단 양호했고요. 지수가 막 하락하는 추세였으면 저는 오히려 뭐 오염수 관련주나 맥신, 초전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AI 쪽을 노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때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벽산과 하잉크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벽산 상한가 터치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하잉크 코리아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나중에는 이제 KG 모빌리티 상한가는 이제 ETS가 같지만 모빌리티 여기서도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뉴스였냐면 이거는 셀로메드 뉴스였던 것 같고 이렇게 중국 비아디와 한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KG ETS가 좀 더 강했어요. 상한가 마감이 됐네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추세입니다. 일단 추세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이 재료 자체가 공장 건설 추진,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을 이제 넓힌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배터리라는 게 그래도 미래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지만 저는 이제 이런 공장 건설 재료는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게 가동이 된다고 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게 또 몇 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단발성, 단기적인 재료라고 판단을 해서 굳이 이거를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KG 스틸, 뭐 얘가 상한가 들어가는 순간 KG 스틸을 잠깐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뭐 크게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길게 노린 것도 아니고 잠깐 스캘핑식으로 이렇게 두 번 정도 짧게 매매를 했는데 이거 말고는 뭐 KG ETS를 상한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상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KG 그룹주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그 다음에 초전도체 맥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초전도체도 그렇고 모비스가 오늘은 좀 강하게 치긴 쳤는데 뭔가 상한가 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또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맥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관련주는 오히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돈이 몰릴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서 먼저 매수를 하고, 이거는 굳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땐 이런 생각이 했죠. 이거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사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바로 간다면 여기가 돌파될 때 6,800원 정도가 돌파될 때 불타기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릴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일단 1차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게 깨질 경우에 매수를 하자, 여기가 깨지면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도 이런 지지 122평이라는 지지가 있었고요. 이평선의 지지,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한번 지지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깨지고 결국엔 깨졌죠. 투매가 나오는 그 순간을 이용을 해서 요런 라인이죠. 오히려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둡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올지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정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불타기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타기는 사실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라인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가 6,800원 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52주 신고가이자 여기 전고점이 6,8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막혔어요. 막혔던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니까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그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매수를 여기서 저도 모르게 좀 불타기를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은 살짝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이런 6,800원이 돌파될 때 불타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불타기를 하고 여기서 다시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를 보시면 이제 7월 28일부터 켜둔 건데 오늘은 실현손익은 일단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41만 4천 원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200만 원 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현재 예탁 자산이랑 그동안 누적 수익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눌림 매매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이 종목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점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 불타기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려갈 경우 여기가 깨지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불타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반은 다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상따해서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다 시나리오를 세워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손절을 하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저처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는 주식이 프로게이머들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임을 전혀 하진 않지만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했던 기억으로 최근에 어떤 전 프로게이머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게임하는 영상들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뭐 즐겨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그분들이 이제 스타 플레이를 하는 걸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로만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상대방이 어떤 태클을 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전략들을 그때그때 계속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 앞에 일어날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응만 있을 뿐이지 뭐 100% 예측을 하는 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돌파 매수를 하건 눌림 매매를 하건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상의 타점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하고 어떤 게 오늘 시장의 대장주인지 그거를 정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대장주인 거를 판단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종목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뭐 스캘핑 제가 예전에 스캘핑밖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진짜 딱 그 호가창만 보는 거예요. 호가창만 보면서 매수세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만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높은 구간에서 살 수밖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베팅도 좀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높은 금액에 사니까 짧은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높게 사서 긴 수익률을 원하는 건 조금 많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수익률을 노려야 되는 건데 너무 불리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력도 힘들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일단 소액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경험하면서 많은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맞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유튜브를 보건 뭘 하건 명확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짠 시나리오가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칙이 뭐 이렇다라고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주요 매매 일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조금씩 하긴 했어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주잖아요. 근데 얘 혼자 빠지고 있길래 여기서 이제 일부만 줄여야지 했는데 모르고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오늘 실현한 종목들 보시면 여기 ISC, 뭐 오브젠,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이건 수익 실현한 거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외에서 좀 빠졌습니다. 좀 빠져가지고 얘는 일단 시간외에서 거래량 같은 거를 보면 현재 15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요. 시간외에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면 6,9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몇십만 주, 뭐 1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된 것 같아요.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그 6,9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어디냐면 딱 이런 라인이에요. 7,000원과 6,900원 사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아마 투매가 한번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얘가 오늘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발악하고 다시 올릴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지켜보면서 내일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얘 하나만 대응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매매를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은 좀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잭슨홀 미팅도 남아있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내일은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한 분 늘었던데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한 분만 늘었어도.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분을 위해서 저의 생각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